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우리 예기 8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12쪽 펴시면 되고요. 화법과 작문 부분인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점검 한번 하죠. 자, 84번 한번 보시면요.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바로 선택지 가볍게 점검하고요. 바로 분석해 보죠. 1번 보시면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 일단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요? 이 문단에. 여러분은 박석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그죠? 배경 지식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일단 청중들의 답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에 따라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안 되고요. 쉽네요. 이번에 발표 대상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일단 발표 대상이 뭐예요? 궁궐의 박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박석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박석을 다른 것에 빗댄 표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발표 내용의 순서를 지시하여 여기부터 확인해 보죠. 그죠? 일단 1문단 보시면 궁궐의 박석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라고 해가지고요. 핵심 화제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내용의 순서를 지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4번인데요. 발표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문단 보시면 박석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죠?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거 설명해주면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겠죠. 그죠?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85번 바로 갑니다. 토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시문이 약간 길기 때문에 좀 책으로 같이 보죠. 1번 보시면요. 김 주무관이 관람객 감소를 염려한 것은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나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 김 주무관의 첫 번째 말 한번 보죠. 최근 3년간 지역 정기 공연을 관람한 주민들의 수가 연속해서 줄었는데 이번에도 그럴까봐 걱정이에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관람객 감소 염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 주무관의 두 번째 말 보시면 각 사람마다 말이 두 번씩 나와 있죠. 자, 저도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공연 준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예년과 같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요.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결과가 예년과 같다, 나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박 주무관이 이번 공연의 결과가 기존 공연과 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공연 작품의 내용상의 특징을 고려한 거래요. 그러면 일단 박 주무관의 첫 번째 말 한번 보죠. 자, 기존 공연에서는 주민들에게 너무 익숙한 작품을 공연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니까 결과가 다를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요. 새로운 내용의 작품 때문에 달라질 것이다. 자, 어때요? 내용상의 특징 고려한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권 주무관이 이번 공연의 기획 의도를 지시한 것은 그죠? 공연 기획 의도에 맞지 않는 준비에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자, 권 주무관의 첫 번째 말 한번 볼까요? 맞아요. 주민들에게 낯설면서도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내용의 작품을 공연하자고 기획한 것은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였어요라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공연 기획 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한 대로 준비를 잘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거라고 봅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뭐예요? 기획한 대로 준비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의도에 맞지 않는 준비를 했다. 문제가 있다. 이게 한 거 아니죠? 따라서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까지 확인해 볼게요. 권 주무관이 공연 작품이 의미 있는 것임을 알리자고 제안한 것은 권 주무관의 두 번째 말 마지막 대화죠.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번에 공연하는 작품이 의미 있는 작품임을 알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공연을 예년과 다르게 기획한 의도를 고려한 것이다. 기획 의도가 뭐예요? 그죠?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글을 쓰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한 거. 말 그대로 관심 갖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많은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즉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한 기획 의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괜찮죠? 자, 86번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 이제 지침을 주고요. 여기에 따라 기호를 작성한 거고요.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침은 같이 한번 책으로 볼까요? 일단 서론 부분에 서론은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할 것. 구체적 내용. 그 다음에 본론은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작성할 것. 어때요? 본론.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 방안 두 개의 장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되도록 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 문제 원인의 가와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의 가 그리고 다가 대응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침 보시면요.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할 거래 가지고요. 본론에서 다룬 내용들 중심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죠. 한번 가보죠. 그러면 기억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침에서 얘기한 대로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분쟁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넣어서 심각성 환기시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쪽은 잘 보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수정한다. 일단 원인과 해결 방안이 각각 대응이 돼야 되죠. 일단 2번에 가가 그죠? 1번에 가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의 상호 무관심과 공동체의식 부족이라는 원인이니까 당연히 민원 접수 사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수정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쪽 한번 보면 디귿은 뭐예요? 그죠? 해결 방안의 나 이게 뭐예요? 문제 원인의 나와 대응이 돼야 되죠. 그래서 건설회사의 부실 시공 해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부실 시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라는 내용을 넣는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결론인데요. 이거 결론에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과 노력 촉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소음 방지 매트 깔기, 뭐 실내 슬리퍼 착용해가지고요. 뭐 개인적인 관심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민원 분쟁 시 승소 방안. 지금 이 글에서는요,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분쟁했어요. 민원 분쟁이 생겼을 때, 그죠?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다루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요, 그죠?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거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죠. 자, 그러면 87번도 한번 가보죠. 이것도 역시 개요 수정 문제고요. 지금 보니까 수입 식료품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작성한 개요이다.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바로 한번 보죠. 자, 기억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식료품 수입 현황을 수입 상황을 연도별로 제시한다. 지금 수입 상황,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연도별로 보여주면 그죠? 분명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 수입된 식료품 중에 유해 물질이 포함된 사례를 제시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안전관리 현황을 보여주면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부실하다는 것으로 수입된 것들 중에 유해 물질이 포함된 게 있더라. 안전관리가 부실하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도 괜찮죠? 자, 그다음에 3번의 디귿 한번 보시면요. 자, 소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디귿이 뭐예요? 통관의 문제점인데 지금 특정 국가에 한정된 해외 식료품 수입, 이 통관 수입할 때 검사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한정돼 있다라는 건 통관의 문제점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따라서 삭제하는 게 맞아요. 얘도 괜찮고요. 리을 한번 보시면 리을은 이거죠. 상위 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2-2의 나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데 지금 뭐죠? 리을이 일단 관리 문제점에서 인식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 약정 체결 확대 추진 그랬으니까 얘는 인식의 문제점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2-2의 나, 2-2의 나로 옮기는데 이 부분은 상위 항목이 뭐예요? 의식적 차원의 대책이기 때문에 역시 이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도요. 4번은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옮기는 건 맞는데 옮긴 자리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88번. 요게 이제 고쳐쓰기 중에서 언어적인 측면, 즉 문법적이거나 아니면 어휘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거죠. 25년 20문제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처음 나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최근 3년 동안에 뭐 지방지 7급이라든가 지방지 9급에서는요, 이 고쳐쓰기 문제가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미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것들보다는 고쳐쓰기 문제에서 내용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하나 내겠다 이런 거죠. 자, 가보죠. 기억 한번 보시면요.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폐스마트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억 어때요? 바꿔본 게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면서 그러면 스마트폰 출시가 늦어진다는 얘기인데 늦어지면 교체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과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이렇게 고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 쪽 보시면요. 이렇게 버려지는 폐 스마트폰 속에는 금운동의 귀한 금속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자원을 폐 스마트폰에서 추출하여 폐기한다. 아니 귀한 금속 자원이 들어 있는데 폐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출해서 재활용하면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답은 나왔고요.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폐 스마트폰에는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을 이것이죠. 일반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속에 파묻으면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데요. 근데 어떻게 바꿨나요? 이런 물질들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태우거나 땅속에 파묻으면 환경 오염을 방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게 제가 일부러 쉽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지방직 7급에 한번 나왔던 거 말고는요. 수준이 그냥 아주 평범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25년 예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참 제가 예시 문제 해제를 되게 꼼꼼하게 했는데 와 역시 이게 이제 그 학원바를 받아야 되나 봐요. 이래저래 이제 그 7월 8월 넘어가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시 문제 분석부터 하는데 확실히 그 개인 채널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 생각만큼 많이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또 이러면 또 어디 또 이상한 얘기 돌고 그럴 텐데 어쨌든 뭐 해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비교해 봤는데 예시 문제에서는 제가 제일 꼼꼼하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 준비하는 친구들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죠? 저는 되게 노리고 한 건데 그래서 일부러 꼼꼼하게 했는데 너무 길게 했나? 나눠가지고. 근데 바뀐 문제니까 꼼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리얼까지 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99만 8,900명만 더 모으면 됩니다. 그 골드 버튼 받을 때까지. 자, 리얼.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소중한 금속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폐 스마트폰 수거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리얼 바꾼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소중한 금속 자원을 폐기하고 뭐죠 이거? 환경 오염 줄이려면 재활용해야 되지 폐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89번 한번 가보죠. 얘는요 제가 그냥 예측되는 범죄 원래 이제 고쳐 쓰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용적인 측면과 더불어서요 어법적인 측면 이를테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든가 어휘의 정확한 사용 그다음에 띄어쓰기까지 섞어서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예시 문제는 그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다만 예전처럼 띄어쓰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죠?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법적인 측면을 함께 물어보는 고쳐쓰기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시 문제가 어떤 유형과 영역을 보여주는 거지 딱 예시 문제에 있는 것대로만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시 문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띄어쓰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휘 사용의 측면까지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이를테면은 어떻게 적는 것이 바른 것인가가 아니고요. 존재하는 어휘들인데 이 맥락에서 어떤 어휘를 쓰는 게 적절한가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왜 한글 맞춤법 57항이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 범죄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요. 자, 초기에 화제를 진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차피 선택지에서 내용 나와 있기 때문에 나란히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초기 앞에 소화 기능을 넣는다. 지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무엇인지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는 앞에 넣어서 소화기는 초기에 화제를 진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1번은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인데요. 어떻게 고쳤어요? 자, 소화기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야 한다. 해가지고요. 이대로 두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안전핀을 뽑아야 한다. 이상하죠. 그래서 뽑는다로 고치는데 뽑는다로 고쳐도 여전히 이상해요. 그죠? 제일 먼저 할 일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마치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라는 주체가 안전핀을 뽑는 행위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2번은 적절하지 않고요. 주어부가 우리 이거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하고 함께 공부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소화기를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주어부가 이렇게 관형형 체언으로 되어 있다면 그죠? 명사로 되어 있다면 서술부도 어떻게 물론 내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관형형 체언으로 되어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구성 안 했을 때 할 일은
안전핀을 뽑는다. 그래서 할 일이 안전핀을 뽑는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 뽑는 일이다. 근데 앞에 일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안전핀을 뽑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겠죠.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디귿 한번 가보죠. 소화기 사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이 우선이다. 그래서 3번 보니까요. 디귿은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삭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요. 소화기의 중요성, 그죠? 그다음에 소화기의 설치와 사용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예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일성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리을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휘를 정확하게 쓰는 거. 우리 왜 이렇게 쓰는 띠다 같은 경우는요. 진이다라는 의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눈에 잘 보이는 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해요? 눈에 잘 뜨이는. 그리고 줄여 쓰게 된다면 뭡니까? 눈에 잘 띄는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수정하는 거 맞습니다. 복잡하진 않죠. 나중에 예시 문제 또 나올 테니까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고쳐 쓰기가 어떻게 또 변형돼서 나오는지. 89번은 우선은 제가 예상하는 범주입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다만 뭐 엄청난 암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90번 한번 가보죠. 그죠? 한번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 해가지고요. 조건이 나와 있는데 반론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반론 그 다음에 비유 그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빗대어서 얘기하라는 거죠. 자 보기 내용 봤더니요. 최근에는 오디션이나 경연대회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스포일러 해가지고요. 스포일러 뜻 나와 있죠. 프로그램을 아직 보지 않은 사람에게 주요 내용 특히 결말을 미리 알려서 보는 재미를 크게 떨어뜨리는 내용의 말이나 글 해서요. 스포일러를 당하면 시청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일단 스포일러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 있는 거죠. 나쁜 것이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반론을 하려면 긍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스포일러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는 거니까 뭡니까 다시 부정적인 측면 단점 이런 것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이제 비유의 방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번 보면 프로그램 제작자가 왜곡된 정보를 예고편에 의도적으로 넣어서 스포일러를 하기도 한다. 일단 왜곡된 정보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해가지고요. 시청률도 떨어지고 왜곡된 정보도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요. 일단 반론의 형식이 안 되네요. 그죠? 게다가 여기에는 뭐도 없어요. 비유까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스포일러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시청률을 또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니 시청률 떨어뜨리는 데에 대해서 드라마도 마찬가지다. 그죠? 역시 단점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이 쓰이지 않은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스포일러를 달콤한 미끼라는 다른 대상에 빗대고 있기 때문에 비유는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은 보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면 스포일러도 괜찮다는 거죠. 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얘는 반론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면서요. 자유에는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한되어야 한다. 재반론은 되는데. 그죠? 그래서 3번은 반론과 재반론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없나요? 비유가 없습니다. 자, 남아있는 거 4번이기는 한데요. 스포일러가 홍보 역할을 해서 오히려 시청률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스포일러의 긍정적인 측면 시청률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에 대해서 증가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론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나 그런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비유법 쓰고 있네요. 이런 그런 경우를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용구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청자뿐만 아니라 제작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다시 그러나라고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작문 영역에서 표현하기가 공무원 국어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간에 9급에 출제된 적도 있고요. 최근 3년간 보게 되면 근간에 출제된 적도 있고요. 작문에서 표현하기도 하나의 범주기 때문에 작문의 출제 범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매번 연습하기는 그런데요. 그래도 잊지 않을 만큼 훈련은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2강 마무리하고요. 어휘 부분은요. 23강, 24강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